이걸 한번 이런 경로가 우리가 추정하는 게 뭐 맞다면 혹은 이 경로로 된다 그러면은 사실 좀 트럼프의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 봐야 되죠. 예, 우리가 예.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최상의 그 작전이라고 봐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사인은 사전 사인들 다 나왔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그 DNA에서 서브와 데이트 송수신 그게 이제 우리 저 주필께서 패킷 송수신 패킷 분석 증거가 이미 사실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존재한다면 한다면 그다음에 그 속에서 중국 개입 정지가 빼박같이 존재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 경로를 밟아왔다면 맞다면 도대체 트럼프라는 사람의 그 전략은 뭐였겠냐? 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올인 빅게임, 올인 한판승이에요. 한판승이에요. 전부 다 쏟아붓고 한 판에 엎어버리겠다. 옛날에 우리 저기 뭐야 포카 소위 말하면 게임의 논리에서 완전히 왕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지금 저기 이 한판 승부 그걸 아주 지도 면밀하게 지금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플레이어들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만들고 그렇죠. 스스로 그리고 국민적 혹은 자기 지지 기반의 컨센서스를 형성시키고 예. 그다음에 그 공화당 하원 의원들 사이에 컨센서스를 형성시키고 예. 이런 일이죠 이게.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어. 민초들을 우리 이 말하지만 파플러 이 스포트를 받기 위해서 민초들에게 격분을 시키고 또 조직화를 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여론, 예. 헌법의 수호, 예. 중국의 이 예외주의 예. 이것들을 쭉 일으켜서 이런 미합중국의 말도 이런 선거 부정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상도 많이 나오고 뭐 많이 했잖아요. 그런 여론이 다 일으키고 그다음에 또 워싱턴에서 두 번이나 큰 행사도 했죠. 그리고 그게 전국적이라면서요. 네. 쭉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워싱턴 이 스왑프가 특히 이 부패 정치 기득권의 아주 원상이다. 의회가 그걸 이제 의회를 몰아붙인 거예요. 몰아붙이니까 저거 스스로 튀어나왔잖아요. 평론이 뭐냐면 트럼프가 의회를 찢어 발겼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Rip the Congress. Rip이라는 게 찢어 발긴 거.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데 또 자기한테 충직한 협조자라고 하는 상원 군사위원장 이 만든 NADD 그러니까 의회를 힘에 의해서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로 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틀을 짠 거예요. 무력이 아니고 지능적 힘이죠. 지능적 힘에 의해서. 너 이 길로 안 오면 너 정치 생명 끝나. 그리고 지금도 자기 지지자들한테 메시지 주기 위해서 또 정당하기 때문에 NDAA 거부했고 국방수권 법안 이 와중에도 거부하면서 지금 당신들이 갖고 온 NDAA 그거는 러시아와 중국을 위한 거야. 그렇죠. 나는 거부할 수밖에 없어. 야 거기에 왜 230 빠졌냐? 네. 230 철폐 빠졌냐? 그 섹션 그렇죠. 230이 그렇죠. 빅텍들 그러니까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빅텍들에게 면접 특권 주는 준 거를 그걸 철폐해라 이거거든. 그거 NDA에 포함시켜라 그랬거든. 그렇죠. 왜 그거 빠져 있냐? 그렇죠. 쟤들 다 중국 앞잡인데 그러면 NDAA 전체가 중국 법안이냐? 또 자기 일이니까 야 거기 왜 반란법에 갈고리 걸어놨냐는 얘기를 안 해. 또 여우래. 거기에 반란법에 갈고리 걸어놨거든 국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코로나 그 구제 패키지 거부, 그 구제 패키지 지금 너희들 의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엉터리 패키지 만들면 나 거부하겠다고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의회의 본체를 국민들한테 계속 알리는 거예요. 프레지던셜 리더십의 에센셜 포인트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갈고리를 걸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난 못하겠다. 정당하게 자기가 그걸 말하자면 그러니까 프레지던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의회가 워싱턴 스왑프의 본체야.
여기 압력 넣지 않으면 얘들 생양아치라 그렇지. 무슨 짓 할지 몰라. 이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 같은 거죠. 공화당에도 마찬가지야. 제가 그래서 트럼프랑 너무 배짱이 맞아. 근데 트럼프는 나랑 배짱이 안 맞아. 왜냐면 저란 존재를 몰라 그 사람은.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 자유시민이 나서서 지역구별로 조직화돼 가지고 국회의원을 몰아붙이지 않으면 네. 여의도는 양아치 속을 댄다. 이게 이제 그걸 겁니다. 트럼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미국의 소위 말하자면 파운딩 파더즈 같은 경우하고 다르게 이게 오랫동안 오면서 특히 이제 한 20, 30년 동안에 빅만이다. 그다음에 싼 물건 잘 만들어. 그렇죠. 미소 대립이 없어지니까 지들 마음대로 헤쳐먹는 거예요. 헤쳐먹는 그림 그려서. 이게 말하자면은 워싱턴 컨그레스 아리스토크라시가 돼버린 거죠. 스왑프. 워싱턴 늪. 이제 그걸 네. 사실은 이제 늪에 있는 그 오물들을 다 지금 빼내고. 네, 요즘은 아리스토크라시라 그러면 그래도 귀족성이 있잖아. 그래서 귀족이라고 안 부르고 올리가키라고. 올리가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아치 과두 체제. 양아치 과수 이게 이제 말하면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중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공화당에 있으면서 사실은 반역질에 해당하는 일들을 흑막에서 하고 예. 또 겉으로는 내놓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우리 여기 한국에서 여의도에서 오골오골 모여갖고 민주당이니 뭐 국힘이니 나눠갖고 서로 거래하고 딜치고 서로 형님아우하고 그다음에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고 이런 구조거든요. 쟤들도 이 구조를 요번에 공중분해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이 한 판이 이 그래서 한 판이, 그렇죠. 큰 판이죠. 그래서 큰 판입니다. 올린 한 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가치에 기반한 주권 체제로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 진정한 주권을 내부로부터 발양을 시키고 거기에 대립하는 방식으로 다시 뭐 원칙으로 돌아가지만 이거는 이제 밑으로서부터 대개 정치가 위로부터 아래로 많이 가는데 이걸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스 포퓰리즘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네. 트럼프의 그 무지막지한 한판 뒤집기가 성공한다면 의회가 대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늬만 공화당, 예. Republican in name only, 이름만 공화당. 이름만 공화당. 예, 얘들이 이번에 이쪽 리노 계열에서 트럼프 낙선 운동하면서 그걸 링컨 프로젝트라고 했거든요. 별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뒤에서 트럼프 낙선 운동한 돈 모았어요. 몇 억 달러 한 판 차려놓고 몇 억 달러 받아갖고 잘 따뜻하게 나눠 쓰고 트럼프 흉보고 다녔어요, 얘들. 그러니까 뭐 조지아, 네바다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리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번에 다 이제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뒤집는 데서 성공하면. 뭐 커밍아웃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커밍아웃은 다 했고 했고. 다음에는 유권자들 이게 트럼프 진영이 무지하게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네. 다음번 선거에서 애들 당선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선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격전지에서 또 민주당 하원 의원 중에 그렇죠. 지금 격전지에서 이번에 간신히 당선된 애들이 앞으로 정치 생명이 끝나 있거든. 그렇죠. 얘들 중에 공화당으로 당적 바꾸는 애들 나온다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 주권자의 의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건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워낙 그렇죠. 안티파든 뭐든 해가지고 너무 극자화돼 있으니까 자기들 정치 생명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중에 5명만 이쪽으로 오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들의 이제 일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지금까지 움직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수순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략이죠. 우리가 추정하는. 근데 이 전략대로 트럼프가 이길지 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전략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제가 봐도 정말 아주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 때까지 아슬아슬하게 쫙 국민 여론, 국민 격분 모아가지고 정치권 그
눈구렁이 같은 그렇죠. 그 뱀장어 같은 정치권 미끌미끌한 얘들을 쫙 그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끔 쫙 몰아놓고서 그 다음에 공안 불씨를 딱 떨어뜨리는 전략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D&I 보고서 그 사이에 특별조사위원. 그 사이에 이제 그 사이에 아무리 지금 빅미디어나 빅테크나 이 사람들이 그걸 해서 계속 세뇌를 한다 하더라도 밑에 저변에 트럼프를 찍은 게 7,400만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한 50%쯤이 이건 부정선거라 그래요. 그래.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위에 정치적 플레이어들을 압박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수순이나 단계나 내용이 이건 굉장히 지능적이고, 그 다음에 그 신중하면서 전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쭉 이제 전개가 된 거죠. 예, 예. 그 뭐 이길지 질지 몰라도 전략은 최선의 전략이었다. 예, 공안 칼을 막 처음부터 뽑고 휘두르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결국 정치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여기서 이기든 지든 간에 네,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친중 글로벌리즘과 가치주권 파퓰리즘, 즉 네. 포스 파퓰리즘 사이에 세계 대전이 앞으로 4년 동안 본격 전개되는 거거든요. 전개되고 이제 이 구도에서 우리가 어디에 잡는 아직까지 여전히 뭐 우리가 친중 글로벌리즘적인 망상을 갖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연계를 갖는 사람들이 지금 제도권에 있잖아요. 있는 게 아니라 제도권을 이쪽 저쪽 왼쪽으로 쭉 다 장악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심지어 바이든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번에 이 스마트한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즉 다시 말하면 바이든이 1월 20일 날 들어오더라도 미국은 거의 혁명 수준으로 간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치주권 파퓰리즘, 그러니까 VOSS 파퓰리즘, 포스 파퓰리즘,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가치지향 주권국가 파퓰리즘, 이것이 앞으로 더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세 가지를 보죠. 예,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사실은 아무도 흉내내지 못한 랩스피드로 거의 막 전격적인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워프스피드. 워프스피드. 예, 그 워핑이 저겁니다. 워핑, 그 저기 그러니까. 뭐 4차원 시공간 이동. 시공간 이동. 예, 타임머신 타고. 축지도 더 뭐, 하죠. 축지보다 더 하죠. 그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데 나오듯이 그 시간까지도 과거로 막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시공간 이동이죠. 그게 이제 그러면 중국발 팬데믹을 이제 종료시키게 되죠. 응? 아니 이게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저기 그 심리적인 게임이니까. 네. 다 미국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추정컨대 이제 모데나가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2천만에서 3천만 샷이 놔져요. 그렇죠. 네. 두 번 맞아야 되니까 일주일에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이 저게 생기는 거예요. 몇 주 항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12주 정도면 다시 말해서 지금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월 중순, 2월 중순, 3월 중순 해서 12주 정도면 대개 한 1억 5천만 정도가 맞죠.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항체가 형성된 상태가 돼요. 그러죠. 네. 그러면은 미국은 3월 말이면은 이거 턴다는 얘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락다운 슈다운 다 없어지고 노멀하게 그러니까 움직이죠. 예,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 서방 최첨단 선진국들은 대개 3월 말, 4월 말이면 턴다고. 터죠. 예. 문재인은 바보가 아니라 이게 코로나 독재 욕심내다가 그렇죠. 지금 뭐 시중에는 끔찍한 자들. 이거는 무슨 문바든 아니든 간에 이거 이 본인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터널이라는 게 끝이 보이면 끝난 거예요, 심리적으로. 끝이 보이면 끝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관점에서 혹은 서방 국가 국민의 관점에서 이미 코로나 끝난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회 심리를 확 바꾼다고요. 트럼프가 왜 몰린 줄 아세요? 왜 몰랐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3배가 높아요. 그렇죠. 올해. 올해. 2020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길거리에서 퍽퍽 죽어나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돌아가시고
이게 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특히 뉴욕 같은 데는 이제 정책 잘못 펴서 돌아가신 거고 길거리에서 그렇죠. 죽어간 사람들은 홈레스거나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그냥 다 포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다 포장을 해서 이건 트럼프가 대응을 잘못해서 죽었다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해서 국민들의 증오심을 트럼프한테 맞추는 방식을 했거든, 그렇죠. 쟤들이. 그렇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록다운해서 이 병을 어떻게든 컨트롤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렇게 자기들은 사실, 포장을 하고. 조 바이든이나 그 팀들이나 우리 문팔류거이나 동일했죠. 그냥 그걸 이용해서 예.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이 문팔류 독재를 더 연장을 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 자체가 예. 트럼프가 지금 판을 뒤집어도 국민 여론이 트럼프를 지지하게끔 쏠리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큰 무게추라고 보는 거예요. 자산이죠. 네, 정치적 자산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옛날부터 이야기했지만 지금 미국이 이런 큰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거는 에너지 세일 혁명이고 저쪽에 그린 뉴딜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미국이 에너지 1위 국가가 되고 중동, 서유럽, 러시아 다 제어되고 있잖아요. 중국만 지금은 이제 개기고 있는 거지. 개기고 있고 지금 맞짱을 뜨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4년 동안에 사상이나 관점이 굉장히 정립이 되고 다시 이제 성숙이 되는 PC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정치든 국내 그 정치 문화든 상당한 부분은 이제는 드러났어요. 즉 중국 공산당과 빅3, 빅마니, 빅미디어, 빅텍 이것들이 글로벌 혹은 도메스틱 올리가르키를 이루어서 주권 국가의 과도체, 과도체를 만들어서 가지고 주권 국가 체제를 약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게 판명이 드러났어요. 예, 그러니까 친중 글로벌리즘이 적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 그거하고 내통해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과도적 지배를 하려고 하는 팀들이 워싱턴에 다 모여서 디글디글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반역, 어떤 경우에는 부패,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캠페인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이제 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혹은 미국이 가지고 미국 예외주의가 주권적으로 가치 주권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데 대한 애국 진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직화 과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7,400만을 받은 게 그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마지막 실현대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은 일종의 그 보스들의 반중 네트워크 이게 강화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무시무시한 정치 사상가 칼 슈미트가 말했듯이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는 적과 아의 구분인데 이 지금 트럼프가 등장할 무렵인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뭐가 성숙을 했냐. 적은 친중 글로벌리즘이다. 아는 가치주권 파퓰리즘이다.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5년 그렇죠. 동안. 5년 동안에. 이번 캠페인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요새 이제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이쪽 진영에서 만든 그 웹 포스터 같은 거 보면 바이든 딱 마스크 했는데 빨간색의 오성기 마스크야. 그렇죠. 카말라 해리스 마스크 했는데 빨간색의 오성기 마스크야. 미치 맥코난 마스크 했는데 빨간색의 오성기 마스크.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는 친중 글로벌리즘이야. 얘는 친중 글로벌리스트야. 예를 들어서 저커버그가 마스크를 했는데 빨간색의 오성기고 빌 게이츠가 마스크 했는데 빨간색의 오성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얘는 친중 글로벌리즘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잘 나가고 가장 힘 있고 한 사람들이 내부에 그다음에 제프 베조스 아마존에. 아마존에. 그거 마스크 했는데 빨간색의 오성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저께 할 때
그 바이든을 얼굴을 새빨갛게 만들어 놓고 맞박에다 오성 찍어줬잖아, 노란별. 그래요. 이게 심볼이 된 거예요. 심볼이 된 거예요. 얼굴 새빨갛게 그리거나 옷 새빨갛게 하거나 마스크 새빨갛게 해놓고 노란별 5개 찍어주는 게 심볼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 뭐 미국은 미국 예외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현대 문명을 이끄는 나라다라는 소명의식이지만 미국이든 영국이나 뭐 독일, 영국이나 뭐 폴란드나 그 우크라이나나 헝가리나 리투아니아나 이런 데들은 뭐냐? 오스트레일리아, 예. 일본,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 국가를 강화시켜서 그런 국가들끼리 사이좋은 네트워크 만들고 그 가치에 대해서 적대적인 중국, 베네수엘라, 북한 같은 애들은 왕따시켜. 강사시켜. 이게 아다 이거야. 우리다 이거야. 우리다. 그렇지. 이 구도가 5년 정도 동안 완전히 정립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백신 나와서 코로나 끝났네. 셰일 혁명 때문에 미국이 에너지 독립성 성취하고 세계 유가 안정되고 중동 못 가불게 됐네. 중동 못 가보니까 서유럽도 못 가불고 러시아도 못 가불게 됐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사상과 관점에 있어서 적은 친중 글로벌리즘. 우리는 가치주권 파퓰리즘. 이렇게 해서 딱 적과 아를 구별하는 이 맹렬한 적개심, 맹렬한 정치의식이 생겼네. 자, 이러면은 이건 세계대전이다 이거지. 그렇죠. 이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이 권력을 집어먹으면 민주당의 배가 찢어집니다. 그렇죠. 찢어지죠. 네,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저는 혁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갈 거냐 이거지. 한국. 우리도 비슷하게 이제 이게 뭐 우리 몇 사람들이 주장하긴 하지만 대개 많이 지금 이제 실체를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좌편으로는 문재인 586이 친중 글로벌리즘의 그 하수인이고 또 오른쪽으로는 조중동 그다음 뭐 야당이라고 하는 국힘 이것도 친중 글로벌리즘 우파 하수인이고 이것들이 과도제를 만들어서 아주 지들끼리 헤쳐먹는 거야. 헤쳐먹고 그다음에 정작 주권자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개돼지 취급을 하고. 요번에 보세요. 요번에 그 문재인의 백신 참사. 그거 조중동과 국힘이 저는 세뇌 탈출할 때 4월, 5월 달부터 야 제인아 빨리 돈 싸들고 가서 모데나,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앞에 가서 꿇어 앉아서 입도 선매해라라 그랬어. 그렇죠. 조중동에서 그런 사설 나온 적 있나? 없어요. 국힘에서 그런 거 나온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백신 참사 일으켰다라고 이제 우리가 공격하니까 뒤따라서 다 공격해. 바로 이게 우리 전술이에요. 뭐냐면 맞아요. 하나는 친중 글로벌리즘 좌파 하수인이고 하나는 친중 글로벌리즘 우파 하수인인데 둘 다 우린 적으로 생각하되 지들끼리 싸움 붙여야 돼. 물고 뜯게 해야 돼. 저기 조선일보가 뭐 며칠 전부터 이제 뭘 하나 물었다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내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일면에서부터 뭐 백신 가지고 뭐 문통이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주기는 하는데 그 지들은 사설한 거 쓴 적 없어. 정상적인 대한 뭐 그래도 핵심 국가의 제1 언론인 것 같으면은 뭐 4월은 뭐 6, 7월 달에는 최소한 지금 전 세계 백신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숏카트로 이 극복하는 것은 백신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설정을 했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종류의 백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럴 때 우리가 입도 선멸을 해서 사는 것하고 안 사는 것의 차이 이 정도는 조선일보나 조중동에서 얘들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언제까지 안 했냐? 사실 이랬습니다. 12월 2일 날 영국이 파이자 백신을 오케이를 놨어. 영국이 파이자 백신 오케이 놓으니까 파이자 백신 오케이 놓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12월 3일부터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조중동이 떠들었어요. 그 전에는 딱 한 번 떠든 적 있어. 뭐냐면 11월 말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 EUA를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EUA 신청을 한 게 10월 말쯤 돼요. EUA 신청이 10월 말에 신청을 하니까 세계 각국에서 모데나 파이저 앞에 와서 줄을 쫙 섰다고요. 11월 중순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국 그렇죠. 이상하다. 다른 나라는 다 모데나 파이저 앞에서 줄 섰는데 쟤들은 무슨 똥깡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하냐 그 기사가 난 적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잠깐 소개된 거 외에는 없어요. 조중동 국힘 전부 아닥에 전부 문재인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집단인데 단지 지들이 서로 약간 밥그릇이 다른 관계로 박 터지게 싸우기 시작한 거고 지들 욕먹기 싫으니까 전부 문재인이 잘못했어요. 문재인이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싸워야 돼. 저희는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파와 친중 글로벌리스트 좌파 사이에 피 터지는 싸움을 유도해야 되고요. 그 싸움 속에서 우리 자신 가치주권 애국 진영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유효한 애국 시민의 그 가치 주권 전략 이런 것들 예, 가치주권 애국 시민의 이제 성장 전략이죠. 성장 전략이죠. 예, 예. 이제 그걸 새로이 한국 나오는 버전으로 좀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 저는 이 기본적으로 둘 다 우리 적이에요. 근데 둘을 싸움을 붙여야 돼. 그건 맞아. 근데 싸움 붙인다 그래가지고 우리 내부를 내부를 정의를 안 하면 예, 예. 결국에 가서 산토끼 집토끼로 가서 국힘과 조중동을 모시는 게 돼요. 떠버려 돼. 그러니까 둘을 싸움은 붙이되 요번에 그거지. 요번에 우리 그 리버티 현대가 예, 이게 예. 그거 아니에요. 정교모랑. 예. 야 이거 백신 참사로 규정해.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불질러. 네. 딱 불지르니까 지금 한 5천 명 서명하셨지만 예. 그 여론이 쫙 퍼져가지고 그렇죠. 이제 국힘하고 조중동이 자기들은 슬기로웠고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지들끼리 물어뜯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문연대 이런 거 들고 싸울 일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지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그 뇌관을 우리가 터뜨려줘야 돼요. 하나하나. 맞아. 우리 스스로의 사상 관점을 그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 포인트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포인트는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충직하고 애국적이고 그다음에 보수적이고 자유로운 이 많은 사람들의 지역의 그 말하자면은 선거구별로 지역 조직을 만들어서 싸움을 시키고 우리는 거기에다 푸시를 해서 그 말하자면 just solution 정확한 솔루션에 대해서 입장을 자꾸 인풋을 시키고 또 밀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가장 그한 거는 하도 우리가 이 상황을 나라를 그냥 파괴를 하고 마비를 시키고 한마디로 분탕질을 했는데 이 분탕질의 핵심 축이 있어요. 법조, 언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빅텍 그러면은 뭐 네이버의 네이버, 카카오, 다음. 예. 뭐 이런 쪽인데 그런 쪽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걔들한테 어떤 압력을 구사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그 레버리지가 뭐냐 그 지렛대가 뭐냐 이 고민이죠. 고민하고 그래서 정리해줘. 우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이제 미국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알겠어요. 네. 트럼프는 이런 스마트한 전략을 갖고 지금 맞서고 있고 전략에서 이기면은 좋은 거고 지면은 이게 그러저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미국 혁명으로 가는 거다. 그렇죠. 미국 알겠어. 자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가치주권 애국 진영이 다져져야 되는데 우선 첫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상과 관점이 다져져야 돼요. 제가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강연을 가서 친중 글로벌리즘 이거 부클 부호입니다.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이 4명의 25년 세월이 끔찍한 세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25년이 1991년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부시가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가. 즉 다시 말하자면 천안문에서 1989년 6월 달에 탱크로 10,000명을 밀어 죽였는데 다음 달에 등소평이랑 손을 잡는다. 그 악마 같은 짓이거든요. 그때 내가 세종연구소에서 그 리포트 모노그래프를 하나 썼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처음에 89년도 일어났을 때 최국 대우를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인권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무역에 대한 그 최국 대우를 철회한다는 건 현대무역에서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걸 하고 그다음에 peaceful evolution 해가지고 중국 자체를 자유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미국 내의 여러 가지 이 전략적인 이 선택을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그걸 밀어보시죠. 네, 그걸 취소시켜 버렸지. 그걸 아버지 부시가 저지른 짓이에요. 네, 그렇죠. 아버지 부시가 아들 부시는 무슨 짓 저질렀냐? 중국과 미국과의 정상 무역을 연구화한다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중국을 특혜적 지위를 가진 개도국 그 지위로서 특혜성을 가진 개도국 지위로 WTO에 가입시켜주고 중국 왕창 키워주는 거 아버지 부시가 물고 떴어요. 2001년에. 아니 아들 부시가. 그러니까 클린턴 오바마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오바마는 완전히 그냥 얹혔고. 그러니까 이게 부클 부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가릴 거 없이 미국이 친중 글로벌리스트에서 개판 난 거다라고 제가 강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중에 한 10% 정도는 기겁을 하세요. 근데 너 운동권 출신에서 지금 반미 얘기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거 이해는 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사정이냐면 우리가 미국은 한미동맹 우리의 맹방 없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미국의 가치주권 파퓰리즘이 우리의 맹방이고요. 예. 만약에 미국을 친중 글로벌리즘이 장악했다 그러면 그건 사실상 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상과 관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도 사실은 뭐 90년부터 네. 우리 눈치 보면서 뭐 그게 우리 이제 신한국당 제가 사상과 관점이 정립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하나의 미국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미국이란 실체는 허상이에요. 여기 미국 대사관 나와 있는 걔들 태반 친중 글로벌리즘입니다. 그러면 국무부가 PC 좌파니까 여기 나와 있는 CIA 애들 태반 친중 글로벌리즘이에요. 그거 본산이니까.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미국 애들 중에 제일 좋은 애들은 어디냐면 오히려 마약 단속국 애들이에요. 한국이 마약 중국산 마약의 세계로 퍼져가는 그렇죠. 이 트래픽 허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저는 여기 뭐 저한테 접촉도 CIA가 저한테 만나자고 접촉하면 저는 야 이 개땡따가 내가 너 왜 만나냐? 너 일단 나한테 리포트 내. 너 일단 나한테 메일로 친중 글로벌리즘 비자비 프로 차이나 글로벌리즘 비자비 밸류 오리엔티드 서브린 스테이트 파퓰리즘 해서 나한테 너의 에세이 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내가 검토할게. 검토하고 결정하라. 미 대사가 나 만나자 그러면 그렇게 답할 거예요. 여기 참사관이 만나자 그렇게 답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관이 다르면 내가 너 뭐하러 만나냐 바빠 죽겠는데 네가 나한테 와서 운동자금 줄 것도 아니고 그러고도 만나고 싶으면 나한테 캐시 줘.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돈 받으러. 그럼 이제 저는 간첩에 해당해. 그리고 이제 참 이 웃겨. 모든 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글로벌 시스템 세계 체제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지금 중국이 이제 겉으로는 뭐 지금 미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지금 막 온갖 보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 지금 심천동간 뭐 이렇게 해서 중국의 첨단 산업의 그 본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제한 성능을 하고 또 일부 도시들은 막 지금 저 블랙아웃 비슷한 판단까지 하고. 그 석탄을 예. 저기에 의존을 많이 호주에. 했거든. 호주 의존을 많이 했는데 호주한테 자기들이 그 보복을 가한다고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스스로 중지시켰어요. 아니 들어왔는데 하역을 수도 없겠잖아. 그러니까 하역까지도 예. 그래서 배가 60척인가 하역을 못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번졌냐면 올해가 겨울이 중국이 추우니까 이제 동기에 이제 전력 부족 사태로 번진 거 이게.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머리에 총 대고 쐈다라 그러는 거죠. 머리에 총 대고 쏜다.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멍청한 식량까지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이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게임은 이렇게 와서 세계 대전이 중국이 축이 되는 친중 글로벌리즘과
정치권 포퓰리즘과의 일대 회전이 최소 5년에서 한 10년은 안 가겠습니까? 아, 참고로 이제 우리 혹시 모르실까봐 예, 우리 시청자님들 중국은 이렇게 주택을 이제 그 임대를 주거나 분양을 할 때 예. 골조만 있고 인테리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웬만한 집들은 온돌이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럼 뭘로 난방하냐? 전기로 난방합니다. 전기 온풍기로. 예. 근데 전기가 고층 빌딩을 걸어 올라갈 정도로 제한 송전을 해버리면 국민들 보고 얼어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뭐 3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난방하지 마라. 3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한 최소 겨울에 밖이 영하 정도가 내려가면은 손이 곱죠. 3도면. 17, 8도에서 3도에서 교실에 앉아 있으면 손이 곱어요. 곱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보이고 입김 보이고. 이건 보이고. 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치주권 애국 진영의 사상과 관점, 또 그다음에 지역 조직,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핵심 투쟁 분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전략 분야, 핵심 전략 분야. 이게 법조, 언론, 빅텍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투쟁 역량, 이 핵심 분야에 대한 투쟁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어렵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성장할 때 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그거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그래서 그 과제로 우선 당장 해야 될 게 일단 못 모이니까 서로 식별하고 네트워킹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586 집단에 그 코로나 독재를 탐해서 이 백신 참사 일으킨 거 그걸 심판하고 앞으로 같이 싸워나가기 위한 연락망입니다. 사실은 서명으로 뭉쳐서 싸워가시죠. www.lisol.kr/s1 lisol.kr/s1입니다. 어떻게 스카틀리가 이걸 실었더라고요? 네, 고맙더라고요. 스카틀리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카 선생.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